쥐어데식 디비에이션이라고 이제 휘어진 시공간에서 두 개의 이웃한 쥐어데식이 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상대론에서 휘어진 시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때 균일하지 않은 중력이 중요했었거든요. 중력이 완전히 균일한 경우에 예컨대 린들러 스페이스쉽 같은 데서는 이웃한 두 개의 쥐어데식이 계속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초기 조건을 잘 주면. 하지만 중력이 균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초기 조건을 잘 줘도 두 쥐어데식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거나 점점 가까워지거나 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쥐어데식 디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에 이미 뉴턴 중력에서도 쥐어데식 디비에이션이란 게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타이덜 텐서를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뉴턴 중력을 필드 이퀘이션 식으로 적으려다 보면 타이덜 텐서의 트레이스 파트가 질량 덴시티랑 비례하는 식으로 적힌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일반 상대론을 어느 정도 공부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거기서부터 상대론의 장방정식,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어데식 디비에이션을 구축하는 단계가 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벡터의 내적에 관한 노테이션은 뭐 여러분들 이미 익숙해졌어야 마땅하지만 혹시나 해서 옆에다 적어놨고요. 쥐어데식 디비에이션을 구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시공간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원점 노릇을 한다고 해서 O라고 부르겠습니다. 거기서 시간 방향 유닛 벡터 하나, 공간 방향 유닛 벡터 하나를 잡는데 몇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일단 유닛 벡터라고 했으니까 시간 방향은 타임 라이크라서 부호가 마이너스 1이고요. 공간 방향은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둘은 서로 4차원적인 의미에서 수직이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U는 시간이 흘러갈 방향이고요. N은 두 쥐어데식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향으로 쓸 벡터입니다. 그래서 한 점과 두 벡터가 처음에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 스텝은 일단 공간 방향으로 먼저 저 N이라는 공간 방향 벡터 방향으로 먼저 쥐어데식을 하나 커브를 그리는 건데요. 일단 원점을 이니셜 포인트로 잡고요. 거기서의 탄젠트 벡터를 처음에 그림에서 도입했던 저 N이라는 벡터랑 일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쥐어데식을 파라미터라이즈하는 시그마라는 파라미터는 그 쥐어데식 방향의 프로퍼 랭스로 잡습니다. 그리고 바이 데피니션 쥐어데식이니까 쥐어데식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메트릭 컴패터블한 레비스-위타 커넥션을 쓴다는 조건 때문에 N의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은 쥐어데식을 따라가면서 계속 유지가 되죠. 그 다음 스텝은 저 위에 그림에서 이 U라는 벡터를 요 N 방향으로 방금 컨스트럭트한 쥐어데식을 따라서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U라는 벡터를 옆으로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 S라는 커브를 따라서 패러렐 트랜스포트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식의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U라는 벡터를 옆으로 옮겨놓은 것들이 S라는 커브의 각 점에 가 있으니까 패러렐 트랜스포트 했다는 조건뿐만 아니라 U랑 N이 수직이라는 것도 역시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옮겨간 U들이 있으면 각각의 S 위의 점에서 저 U들을 이니셜 컨디션으로 삼아서 타임 방향으로 쥐어데식을 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시그마 값에 대해서 타임 라이크 쥐어데식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시그마 값에서 나온 쥐어데식을 T라는 커브가 시그마마다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물론 쥐어데식 이퀘이션의 내용은 똑같고요. 타우가 0일 때는 이미 S 위에 한 점을 지정을 해 놓은 거고, 거기서부터 타우가 커지는 방향으로 시작할 때 도입한 U를 패러렐 트랜스포트로 가지고 온 그것을 이니셜 컨디션으로 쥐어데식 이퀘이션을 돌려서 커브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S라는 커브, 스페이스 라이크한 방향이랑 T라는 커브, 타임 라이크하는 방향이 요 O라는 원점을 기준으로만 보면 뭐 어느 걸 먼저 그리든 상관없을 것 같지만, 요 O라는 원점에서 뻗어나간 쥐어데식 말고 다른 타임 라이크 쥐어데식을 생각하면 시그마 방향으로 먼저 뻗어나가고 거기서 이니셜 컨디션을 줬다는 면에서 이 스페이스 라이크 방향이랑 타임 라이크 방향은 순서를 뒤집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컨스트럭션에서. 그러니까 타임 방향으로 먼저 뻗어나가고 거기서 스페이스 라이크 방향을 긋는 것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금 설명한 데 따라서 나오는 결과랑 다르게 될 겁니다. 이 그림에서 임의의 한 점을 잡으면, 근데 이런 데 점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그마 값이랑 타우 값이 하나씩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시그마 값은 저 S라는 초기에 그려놓은 스페이스 라이크 지오데식의 시그마 값이 얼마인 데서 출발했느냐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타우는 타임 라이크 지오데식으로 갈아타서 얼만큼 뻗어나왔느냐를 가지고 재는 겁니다. 시그마 타우는 좋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고요. 적어도 이 지오데식들이 스팬하는 2차원 서브스페이스에서는. 그러면 U랑 N이라는 벡터를 처음에 저 오리진에서 잡고 시작을 했지만 이 2차원 서브스페이스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데 U의 데피니션을 그냥 타우 방향 탄젠트 벡터, N의 정의를 시그마 방향 탄젠트 벡터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컨스트럭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시그마와 타우가 좋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룬다라는 사실로부터 바이 데피니션 N과 U의 리 브래켓은 0이 될 거예요. 두 코디네이트가 좋은 코디네이트가 되는 거랑 두 코디네이트의 탄젠트 벡터들이 리 브래켓이 0인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를 전에 했었죠. 그다음에 컨스트럭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U가 타임 라이크 유닛 벡터라는 사실은 잘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S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할 때도 저 조건을 유지하면서 갔고 그 다음에 T방향으로 지오데식을 그렸을 때도 저 조건을 유지가 될 테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원점에서 요구했던 성질들 중에 U와 N이 서로 수직하다든지 아니면 N이 노멀라이즈 됐다라는 사실은 더 이상 유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타우 값이 0일 때 시그마 방향으로 지오데식을 그릴 때까지만 해도 이게 성립을 하는데요. 타우 방향으로 마저 더 뻗어나가게 만들고 나면 이 조건들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우 방향으로 뻗어나갈 때는 N을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U만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고 N은 나중에 시그마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된다라는 식으로 새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컨스트럭트한 결과가 물리적으로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이건데요. 서로 이웃한 지오데식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재는 척도예요. 근데 뭐 1m다. 그러면 그 1m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윈들러 스페이스십이다 그러면 1m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을 했으면 그 1m는 100% 유지가 됩니다. 우주선 바닥에 붙은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그 자유입자 두 개가 둘 다 자유낙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페이스십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자유입자 둘은 그냥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고 둘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중력이 유니폼하지 않으면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저 N이라는 벡터가 두 지오데식 사이의 공간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떤 식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재는 척도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U라는 게 타임 방향을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되는 N이라는 벡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은데 그 빌러시티를 재는 척도는 N이라는 벡터를 U 방향으로 코베런트 디리버티브를 취한 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속도 못지않게 가속도가 중요할 텐데 여전히 U가 타임 방향을 정의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U 방향 코베런트 디리버티브를 두 번 취해준 거를 가속도의 척도라고 보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에서 출발해서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가 미분기하 배운 거랑 연결을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N을 U로 미분한 거랑 입장을 뒤집어서 U를 N으로 미분한 거를 도입을 할 텐데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빼주면 하나 도로 더해줘서 항등식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와 타우가 좋은 코디네이트가 된다라는 사실로부터 리 브래켓이 0이라는 얘기를 위해서 했었는데 0이기 때문에 얘는 더해줘도 대세에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텀들을 나열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 세 텀들의 조합이 정확히 토션의 정의랑 일치가 되죠. 근데 우리는 토션 프리 커넥션만 다루고 있으니까 토션은 이 아규먼트에 들어오는 벡터의 정체가 뭐든지 상관없이 0이 됩니다. 말을 길게 했지만 일단 중간 점검을 해보면 n을 u로 미분했던 거를 u를 n으로 미분한 걸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한 단계 더 조작을 가할 수 있는데 역시 0을 더하거나 빼주는 건데요. 첫 번째 0은
U에 관한 듀어데스크 이퀘이션의 미분 한 번 더 걸린 거고요. 두 번째 형은 다시 한번 U와 N의 리브라켓이 0이라는 성질로부터 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0 두 개를 더 빼주고 나서 여기 적힌 조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에 우리가 공부한 리만 커버처의 정의에 U와 N을 적당히 집어넣은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N이라는 벡터의 가속도에 해당되는 벡터를 커버처 텐서에 U랑 N을 적당히 대입한 걸로 재구성을 했고요. 컴포넌트 기준으로 쓰면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